자, 얘는 2015년 3월 고2 학평에 나왔던 녀석인데 제가 지문 해설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개념들 이해시켜주는 것을 위주로 이해시켜주는 것을 위주로 이번 강의는 구성을 해볼게요. 이게 일단 흐름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지문에 나와 있긴 한데 보통 중앙은행,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 무엇이냐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이 중앙은행이 검은색으로 할까?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근데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화폐를 발행 본원통화 맞지? 맞아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은 사기업이죠.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정하는 것이 바로 정책금리입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금리, 이자율 똑같은 말입니다. 3%를 정했다고 해봐요. 야, 나 중앙은행인데 니들 나한테 돈 빌리려면은 3% 내야 돼. 그러면 시중은행이 만약에 중앙은행에서 빌린 돈을 가지고 그걸 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여기 어디 나올 거예요. 여기 어디 나올 건데 시중은행은 여기서부터 나와요. 여기 읽고 오세요. 중앙은행에서 빌린 돈을 가지고 굴린다고 생각을 하면 시중은행은 어쨌든 간에 3%를 중앙은행에 내야 되죠. 그쵸? 그러면 시중은행은 이 3%를 생각을 해서 3% 낼 거를 고려해서 손해 안 보게 자기만의 이자율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책정할지를 정해야겠죠. 3%의 손해는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중앙은행이 정한 정책금리가 바로 뭐가 돼요? 시중은행이 이자율을 정하는 기준금리가 되는 거죠. 시중은행은 만약 자기가 중앙은행에 돈을 빌렸을 때랑 똑같이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줘가지고 이자를 받는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중앙은행에 갚아야 하는 3%의 수수료와 자기의 이득 등을 생각한 3% 플러스 알파를 책정을 해야 손해보는 장사가 안 될 거예요. 그쵸? 이것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일반적인 금리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인 금리. 요것을 그냥 이 수치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써져 있는 거예요. 계약서에 3% 플러스 알파만큼의 이자율을 내겠다. 3%만큼의 이자율을 내겠다는데 우리는 중앙은행에 돈을 빌릴 수 없어요. 중앙은행은 은행하고만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곳은 시중은행인 거죠. 그럼 우리가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자율은 3% 플러스 알파 포인트가 된 거죠. 이것을 바로 명목 금리라고 하는데
만약에 기간을 1년을 잡는다고 치면 1년 동안에 이자로 받을 수 있는 돈이 명목금리 3% 플러스 알파인데 이거는 문제 강의 22번 문제, 그러니까 22번 코드 붙어 있는 문제 강의에도 있을 거예요. 150322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2%라면 사실상 나는 1년 동안 저금을 해서 돈을 받게 되는 게 3% 플러스 알파만큼 내 구매력이 상승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물건 값은 2%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돈, 구매력의 증가량은 3% 플러스 알파에 2%를 뺀 1% 플러스 알파가 내가 진짜로 얻게 된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돈은 이만큼 불어났다고 치더라도 물건 값이 똑같이 불어났잖아.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걸 차감해줘야 진짜 나의 실질적인 자금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명목금리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을 실질금리라고 합니다. 이 물가 상승률이 3% 플러스 알파보다 더 커버리면 실질적으로 1년 동안 저금을 해서 이자랑 원금을 다 받아도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은 1년 전에 원금만 가지고 있었을 때보다 더 적어져요.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인 거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 정책금리, 기준금리, 시중은행 금리,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게 되는 일반적인 금리라는 것이고, 이것을 보통 명목금리라고 하는데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것을 실질적인 금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사실 이 지문은 전부 다 이해한 거랑 다를 게 없어요. 여기까지 할게요.